이제는 비리에만 유능한 윤석열로 가겠습니다. 다 무능한데 비리에만 유능. 그래도 유능한 게 있네요. 있습니다. 정말 비리에 유능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이런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짜증이 나네요, 진짜. 지금 중앙지검 중축 설계의 코바나 후원업체 히림 뭐 이럴 수도 있나 봐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아, 너무 노골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이 아니라 얘네들 실드가 뭐냐면은 히림은 되게 뭐 잘 나가는 업체다. 이미 입증된 업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히림 자체가 김건희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있죠. 관계도 한번 보여줘봐요. 관계도가 이래요. 히림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3차례 후원을 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건진법사와 지금 그저 한무경이라고 저 윤석열 딱 많은 분이 있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복지재단을 만드는 이관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게 히림이에요, 히림. 근데 그 히림이 대통령실 리모델링 설계도 수의기하고 그랬어, 수의기하고. 근데 중앙지검 설계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야. 증축하는 거. 대한민국에 건축업 하시는 데는 히림밖에 없습니까? 뭐 그 바닥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오히려요. 정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수업체잖아요. 특수관계업체잖아요. 그러면 히림이 이걸 포기하는 게 맞죠. 그게 비리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문재인 정부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이런 문제 의혹들이 나오니까 불편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해도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 동기 동창을 대우 대우 조선해양 그 저기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그 지랄들 하는데 이 난리 정도 부르죠. 되면은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아까 국방부 그리고 뭐 저기 감사원 전부 법 위에 있는 그들 그 김태우 안보차장 뭐 이분들과 똑같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도 수사 안 당할 자신 있고 뭐 일해서 돈 먹으면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진짜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좀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좀 풀자면 그 이 히림이 건진법사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설수가 많이 도는 사람이 누굽니까? 건진이요? 김건희 김건희와 씨?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런 법사라든가 이런 무속인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구설수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또 뭔가 뭐 구술을 하든 뭐라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히림에게 이러한 기회를 수의 계약으로 주는 거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그런 구설수 내지는 앞으로 벌어질 그런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커버해 주는 용으로 복채를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이미 6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을 774억을 들여서 별관 15층을 중축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6월 10일 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욕을 했었지. 얘네들 봐라.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얘네들만 774억 들여서 중축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실 용산청사 설계한 감리 맡은 그 히림이 나중에는 중앙지검까지 맡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히림 윤석열 테마주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도 알죠. 조금만 관심만 있고 그 사람하고 무슨 뭐 학연만 조금 있어도 무슨 특정 테마주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약간 사기꾼들 특성이기도 하지만. 약간 우리 이은정 쌤이 뭐 복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짬짬이를 통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카르텔일 경우가 더 가깝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연관돼 있는 주식으로 해서 또 누군가가 그 짬짬이 내에 있는 카르텔 속에 누군가 또 이익을 뭐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이
공사 금액에 해당되는 제대로 돼 있는 뭐 건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굉장히 기우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그 대통령실과 완전히 연결돼 있는 업체가 맡아서 하는데 제대로 뭐 이렇게 건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실 공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오늘 첫 보수 어르신과의 아이 컨택. 김정숙 여사가 무슨 전시회 하나 한다고 칩시다. 그 김정숙 여사가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 후원하고 막 그런 업체가 하나 있어. 그 업체가 나중에 대통령실 리모델링이나 중앙지검 증축하는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됐다면 누구나 다 대가성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대가성인 거예요. 왜 윤석열은 이게 괜찮은 거야. 비리는 어마어마하게 유능해. 들켜서 문제지. 전체 저 보도를 보면 774억 드리는 거고 히림한테 설계비로만 들어가는 게 35억이 들어가는 거죠. 전 이게 아나바다의 뜻도 잘 모르는 분의 뜻인 것 같진 않고요. 오랫동안 그의 그 우리가 본부장 비리라고 했던 그분들이 늘 해오던 어떤 관행들을 통한 걸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게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특성이 그건 거야. 야, 나 중앙지검장 됐어. 다 내 밑으로 끌어. 나 검찰총장 됐어. 내 밑으로 끌어. 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정권을 탈취해서 내 스스로 그거를 누리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대통령은 지금 현재 탄핵 요소죠, 그게. 아니, 이거는 누가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여지를 다 없애야 되는 거고, 법무부도 골 때린 놈들이야. 얘네들 지금 법무부가 뭐 수상작을 발표했다 그러는데 쉴드가 그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나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별관을 증축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히림에 잘 토스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해서 일부러 공모를 해서 당선을 시켜놓고 이제 밖으로는 아니 좋은 회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었죠. 포장이죠. 근데 설계 영역 회사가 히림밖에 없냐고. 그렇죠. 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다 얘네들이 따내는 거냐고. 김건희, 건진, 히림.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지금 청와대 개방사업 91%가 수익계획이에요. 91%.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너무 편하겠어요. 이거 공개 입찰 안 하면 그 형식 갖춰야 되는 기간도 확 줄고요. 일하는 게 너무 수월하거든요. 제가 그 절차를 다 밟아본 사람으로서 지금 일하는 공무원들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다 절차 없애고 한가 딱 정한 업체 여기서 해야 돼 이러고 지금 찍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나중에 다 포인트 쌓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국민들이 의례껏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대통령은 왕이니까 왕이 잘못하면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 그 아주머니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투명하지 않게 이 결국엔 지금 윤석열의 권력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다 문제일 뿐더러 윤석열 기준에 의하면 다 압색 대상이에요. 왜 수의 계획했냐. 물론 문체부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긴급한 사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도 지금 청와대 지금 그 개방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0만 원 됩니까?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91%가 수의 계획인 게 말이 되냐고. 그 긴급 사안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청와대는 기존에 그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그걸 개방을 한 이후에 개방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뭐 쓰레기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 인원. 근데 지금 이 수의 계약에 해당되는 그 돈들 사용처를 보면 아무리 뭐 긴급하다고 따져봐도 긴급할 사안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음악회, 뭐 또 뭐 있습니까? 개방 사업과 관련돼 있는 전시, 그럼 콜센터 운영, 시설 유지, 관리 이게 긴급 사안은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되는 사안들이고 이게 비밀 유지 의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공원으로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입찰을 통한 그런 계약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 청와대 개방 사업은 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뭐 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준비를 하면 긴급하지 않게 준비를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급하지도 않은 걸 갖다 긴급 사안이라고 해서 예산을 땡기고 그중에 91%를 수의 계약하는 거는 아주 단기간에 뽑아먹을 수 있는 거는 악착같이 이미 다 그냥 미리 처음에 처음에 딱 빨대 끄고 빨아먹자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단기간. 예, 단기간에. 단기간. 예. 먹고 튄다? 그들도 아는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 아니, 그러니까 없다. 이거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강릉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거의 90%를 권성동 사촌 동생이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있어요. 아,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그러면 이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이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여권 실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남발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이게 그 수의 계약은 각 지자체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이하 사업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작은 사업일 경우 2천만 원 이상만 돼도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그것도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로 굉장히 엄격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바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의 계약을 한 이후에 생기는 그 부담들 결국 계속 이거 감사 지적 사항들이 될 거거든요. 만일에 부실한 내용들이 있을 때에도 그 수의 계약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고 공정한 계약을 따내는 것인데 지금 뭐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뭐 일부분 몇 명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빠르게 뭐 처리하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이익 본자가 범인인데 이익을 본자가 범인인데 그 이익을 본자 뒤에는 진짜 실세는 누구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하다가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대통령실 예산 나머지 국가 부처 중에 뭐 행안부라든지 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하는 여러 예산을 쓰잖아요. 심지어 서울시 예산까지 갖다 썼더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내년도 예산을 미리 지금 이걸 땡겨 와가지고 쓰지 않으면 지난번 졸속으로 이행된 거잖아요. 청와대 이전이. 그러니 대통령실 이전해 놓고 지금 돈을 써야 될 일들은 막 생기고 어딘가에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자라는 부분을 구석구석에서 지금 가져다가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용하는 거거든요. 전용인데 전용이죠. 이게 불법 전용인 거지. 그건 잘 생각해봐요.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그 목적을 갖고 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닌 거 갖다 써버리면 돼? 경찰관들 급식비를 갖다 땡겨 쓰면 되냐고. 군대 생활관 개선 예산을 갖다 쓰면 되냐고. 근데 연말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요. 뭐 이렇게 집행을 다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명목을 조금 이제 땡겨주고 뭐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목을 약간 바꿔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때도 아니거든요. 아직 그 연말 전체 그 결산을 하기도 전이고 이미 11억 땡겨 쓴 거는 몇 달 지금 뭐 한두 달, 두세 달 더 전에 썼다라는 거잖아요. 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런 쪽엔 유능해. 정말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욕심 안 들까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가장 업적이란 게 뭐냐면 국민 다수가 좋아할 만한 정책을 시작함으로써 박수 받고 이게 순서도 틀렸을 뿐더러 이자는 하는 행위 하나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전을 키우는 이런 모자란 정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그러느냐.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돈 쓰는 건 너무 좋아해. 청와대 앞에 사랑채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있죠. 이걸 허물고요. 요거를 허물고 지금 70억 들여서 행사를 하고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청와대 앞에 사랑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촛불 그거 있잖아요. 저 혁명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전시장이 내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사랑채 저기도 제 책임이었어요. 그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저기 어. 공사 계속 리뉴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청와대에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그 관람객이 한정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업무 공간과 같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개방을 많이 해서 일일 입장객이 거의 15,000명, 25,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그 입장객을 다 수용 못하는 분을 전부 저 사랑채에 오게 해서 거기 보면 대통령 체험관실이 있어요. 집무실과 똑같은 형태를 뒀고 그 옆에는 촛불혁명과 관계되어 있는 그 전시실이 있었거든요. 누구나 와서 우리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알리는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을 많은 분들이 보시라. 그래서 외국인도 엄청나게 다녀가고 청와대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시로 그러니까 어떤 제약 조건 없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곳이 사랑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공간은 일부분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을 하고 일부분은 청와대 그 시설팀이 같이 공동으로 그 관리를 하던 곳이에요. 지금 손을 조금씩 댈 수는 있는 곳인데 말씀하신 대로 70억 원을 배정을 해서 총체적으로 뭔가 때려 부실 만한 공간은 전혀 아니거든요. 미쳤어. 그러면 이 공사로 생기는 이득을 누가 보느냐인데 이것도 수익액일 거 아니야, 뻔히. 수익 얘기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촛불혁명 관련한 것들이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쵸. 싹 예.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촛불혁명을 지금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완전히.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면 이런 게 있다면서요. 있었죠. 촛불 관련한 이런 영상을 막 볼 수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요거를 내년에 또 리모델링을 추진한대요. 아, 너무 좋아요, 리모델링. 정말. 70억. 아, 전 정말 속상한 게 그거예요. 제 진짜 청와대 근무할 때 그 시설팀, 뭐 우리 그 총무행정팀, 뭐 이 우리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를 관리하는 팀들이 정부 하나 바꾸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청와대 리모델링 너무 수월하게 일을 하고 돈을 마구 쓰고 있는 걸 진짜 보잖아요. 완전 비교되는 상황을 보니까 진짜 속이 아닙니다. 세금 도둑질하는 게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요게 여기 방송실이 재개발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곧. 근데 거기도 이제 방송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공사도 공사를 막 해야 되잖아. 그럴 때 들어가는데 약간 한숨 나거든요. 비싸. 뭐 유리 하나에도 막 몇십만 원 하고 막 그래요. 수의 계약으로 하시나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돈 쓰는 거 보면은 천불나는 거죠. 그렇죠. 국가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도 봐주시고 멤버십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 돈으로 다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 봐야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한 3천 정도 들어가요. 얘네들 이런 예산 갖다가 쓰면은 정말 기깔나게 만들 텐데 말이죠. 70억 들여서 다시 준대.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여기저기 부서에서 예산 땡겨가지고 대통령실 막 리모델링하고 관저 리모델링하고 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왜 꼬맹이 아이들 용돈 뺏어가지고 내가 그 돈 모아서 명품 가방 사서 들고 다니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소위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하는 짓들 중에 그거 있어요. 천공만 해도 김건희, 윤석열이 의지한다더라라는 소문만 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후원이 몰리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줄서기 하는 거죠. 천공한테 자산 구조의 대기업인 장금상선이 후원을 해요. 정말 존나 어렵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막 몇 억씩 후원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천공의 정법재단 설립하는데 기부금 5억을 지원했대. 너무 용하다고 생각이 되나 보죠. 그렇죠. 천공이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그대로 다 이후에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그냥 정말 존경심에서 하는 후원이겠죠? 진짜 측근이라 하면요.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이 사라져주는 게 A예요, A. 진짜 측근이라면. 줄서기 해서 바라는 게 대가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대가성 있지. 5억씩 막 후원해주고 이러면. 그 장금 상선뿐만 아니라 지금 후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천공을 키워주는 측면이 있어요. 야, 천공이
뭐 저 그랬대. 조문하지 말라고 네. 했다더라 하면 야, 이 사람 영화내가 아니라 진짜로 천공이 대통령 움직이나 김건희를 움직이나 생각이 들어갖고 천공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비리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 천공의 말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듣는다는 가정하에 뭐 영국에 갔을 때 조문하지 말아라, 뭐가 묻는다,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천공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들어서 지금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결과적으로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넓은 그물망을 치고 있다. 네. 나중에 그 그물 안에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근데 네. 그 비리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이걸 다 김건희가 해먹겠어요? 김건희가 해먹는 게 아니라 권력은 우리가 막연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권력 밑에 하다못해 권성동만 해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정권을 잡았을 때 해먹어야 되는 생각이 워낙 강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랑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이가 가는 것만 봐도. 예를 들어 대통령실 공사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거든요. 일단 금액을 돈을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 보다도 더 앞서는 게 가까운 사람들을 대통령실 공사하게 만들고 중앙지검 공사하게 만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 이득인데 여기다가 이제 김건희나 이런 쪽은 이제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쪽에 자기 업체들 막 하는 사람들 막 시켜주잖아요.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비리 구조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건데 이거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새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 언론에서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깊게 파면 국민들이 그냥 잊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정도로 꼼꼼하게 막 구석구석 잔돈품까지 막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국가를 뭐 이익 집단, 뭐 이익 단체로 보고 자원외교에서 막 수조원 그리고 4대강 파서 좀 굵직하게 해먹은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이번 정부는 누구를 칭찬해야 돼? 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자잘하게 너무 많은 양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진짜 저희가 더 힘들게 되는 건지. 제가 그래서 요즘에 최종 제 스스로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맨 처음에 윤석열이 당선이 됐을 때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속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빅피처를 생각해서 해먹을 결심으로 일부러 그런 쉴드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런 작전을 써서 해먹을 결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 돈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돈이 윤석열 재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얘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푸나님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검찰총장 때 특활비 147억도 사실 그거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물 쓰듯이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사람이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대통령이 됐으니 뭐 국민 세금이 뭐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죠. 참, 에휴, 비리에만 유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요즘에 탄핵할 결심을 세웠거든요. 아니 참 한 단어가 바뀌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도 잘하는데 뭐 돈도 좋아, 일도 잘하는데 비리도 있어 이게 아니라 비리만 있어. 그러니까 국정에는 무능하고 네. 비리에는 굉장히 유능한 역대급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대통령직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지 않으면 진짜 나라 망하겠구나. 빨리 끌어낼수록 좋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요즘인데. 자, 알겠습니다. 일단 1분 마치시고요.